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언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웬 생뚱맞게 언어를 얘기하느냐. 네. 근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고 문제를 풀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네. 이거는 무슨 국문학적인 학술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언어라는 건 의사소통의 수단을 언어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부부지간의 문제가, 부모 자식지간의 문제가, 시부모와 처가 부모 사이의 문제가,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딱 얘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핀트가 어긋나고 엇박자를 내고 일방적이고 그러면서 왜 나를 몰라줘 라는 게 달리 표현하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내 말을 안 알아들어?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런 게 이제 많죠. 네. 그래서 언어, 의사소통의 수단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어려서 이제 말이 세 종류가 있다. 소리로 하는 말, 글로 하는 말, 행동으로 하는 말. 그래서 소리말, 글말, 진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대화가 참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그러면요 그게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죄한다 그럴까요? 당신이 이게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대화라고들 흔히 생각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대화가 부족해요. 그거는 서로 이렇게 소리로 주고받는 말을 많이 안 하면은 대화가 부족하다라고들 흔히 말씀들을 하세요. 네. 손만 꼭 잡고 있으면 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노랫말에도 또는 시를 쓰는 분들도 눈으로 말해요. 그렇죠? 이심 전심.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세 가지 말이 우리에게는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말이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제4의 언어가 있다. 네, 그거는 성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품이 어떻게 말이냐? 성품의 말입니다. 의사소통의 수단이 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너에게 알리는 거의 가장 핵심이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은 곧 나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제4의 언어다.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드라마 대사에서도 왜 그런 거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큰 소리 빵 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옆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느끼죠. 네. 물리적으로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 뒤통수 속에 들어있는 점을 본인은 볼 수 있나요? 근데 옆에 사람은 금방 볼 수 있죠. 정신과 의사가 조금 엿보고 도와드리려고 애쓰는 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분의 underlying 속에 묻어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고여있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이제 의사도 한참 하다 보면 조금 눈에 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갖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참 그렇군요. 내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게 내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흔히들 나를 이제 뭐라고,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나의 무엇을 나라고 인식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무엇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그거 이제
열심히 외우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이래라고 얘기할 때는 내 생각은 이래, 그런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죠. 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러면 상대방이 내 생각을 알 수 있나요? 나는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나는 아니까 나는 이래 그러지만 상대방은 나를 알 수가 없죠. 내 생각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이야기하면 그때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표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볼 때 내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나를 뭘 보고 나라고 보느냐? 그거는 성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성품이 드러나고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표현하면 향기와 같은 게 성품이 아닐까. 네? 이렇게 풍기는 맛, 느낌, 분위기, 말 한마디 잠깐 했어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거가 이제 성품이라고 상대방은 저분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나라고 인식하지만 상대방은 나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풍기는 내 성품을 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서로 의사소통인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생각은 행동을 바꾼다. 들어보셨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반복되는 행동을 우리가 습관이다 그러죠. 습관이 바뀌면 반복되는 습관,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 성품이다,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상황을 바꿔서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인생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어디로 가냐? 성품과 운명과 그 사람의 행복으로 가는데 생각은 씨앗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품은 열매다. 근데 자기는 잘 못 느끼는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 진짜 충실한 그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좋은 성품, 나를 제대로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성품,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흘려보낸다 그럴까요? 풍긴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성격을 갖추려고 그런 결실을,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 아닐까. 근데 그 뿌리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네. 생각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어딜 향하느냐? 밝은 쪽을 향하고 있느냐? 어둡고 음습한 쪽을 향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은 쪽을 향해서 밝은 생각이 거기에서부터 움터 오르면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아름다운 성품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성품이 나를 너에게 알리는 언어가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4의 언어, 성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너무 소리말에 너무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요즘에 오는 젊은 커플이 있어요. 여성이 주로 나한테 와. 33살 먹은 커리어 우먼입니다. 네. 근데 맨날 물어봐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해 소리 안 하면 아주 그냥 삐지고, 맨날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에 한 번씩 문자로 사랑해 안 보내면 삐지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그걸 뭐 나쁘다 그럴 건 아니죠. 근데 소리로 하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전달되는 게 글이라면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전달되는 건 행동이다. 네. 그렇죠? 몇십 년에 만난 이상가족 꼭 끌어안고 등만 두드리고 있어도 모든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다면 성품이 나를 너에게 알리고 너를 내가 알아듣는 제4의 언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과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